네, 김진팔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빨간 지붕 있고요. X자로 된 길이 있고요. 여기. 그리고 이제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네, 뭔가 군용 차량 같은 게 오고 있는데요. 네. 누군가가 드론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죠? 네. 이게 란셋이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요 맞추러. 네, 수직을 남북을 맞추며 두두두두두두두두. 네, 여기는 자포리자 지역에 있는 노보 미콜라이브카, 미콜라이브카라는 곳인데요. 네, ISW 지도로 보시면 이 지점 자포리자에 있는 이 지점에서 험비가 여기 딱 쓰는 걸 보고 공격하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수미 지역에 최근 24시간 변화가 없고요. 볼찬스크 변화가 없고요. 쿠피안스크 변화가 없고요. 리만 지역에 변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슬라비안스크, 크라마토르스크, 가만히 있어봐. 부장공비 영역이 좀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좀 어제는 한 요만큼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드루즈코프카 그리고 여기 콘스탄티노프가 변화가 없고요. 포크롭스크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드네프로페트롭스크 변화가 없고요. 자포리자 방면에 변화가 없습니다. 인공지능 유도 랜스인 미사일이 자포리자 지역 노보니콜라예프카 근처에서 우크라이나 험비 차량을 명중시켰습니다. 러시아의 제트 추진 드론 계란이 실시간 온라인 제어하에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가 우크라이나 측에서 나왔는데 이미 김진팔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제서야 알았단 말임. 누군가가 이 화면을 보면서 마우스로 딸깍딸깍 여기를 클릭하고 있는 게 잘 보이실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마우스로 누군가가 딸깍딸깍 클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원격에서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얘가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마우스가 이거 따라가면서 여기 클릭하잖아요, 계속. 그죠? 네, 요즘에 계란5가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잡혔었는데 또 잡혔습니다. 계란5.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인 체르니우와 수미 상공에서 서로 다른 날짜에 포착된 계란5 순항 미사일입니다. 네, 이건 또 뭔가요? 드론이 지나가는데 격추했나봐. 우크라이나 드론이 지나가는데 러시아가 드론으로 격추했다는 것 같아요. FPV 요격 드론이 공중 폭발로 우크라이나 장거리 FP1 UAV 그러니까 무인기죠. 격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FPV 요격 드론으로 바이락타르 같이 생긴 거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베껴서 만든 것 같이 생긴 거. 네, 파브 어디 공장 같은 데다가 파브를 떨어뜨렸다는 것 같습니다. 네, 드루즈코프카 방향에 도로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이 그 도로에 지나다니는 모든 차량을 공격해서 이렇게 막혔다는 것입니다. 드루즈코프카는 여기 콘스탄티노프카에서 여기 이렇게 가면은 여기 드루즈코프카잖아요. 아마 이쯤을 막는 것 같아요. 그래야 드루즈코프카로 가는 차단되겠죠? 네, 에피센터라고 우크라이나의 대형 마트 체인점인데 공격당하고 있답니다. 스코니터에 의하면 우크라이나는 그 슈퍼마켓 체인점 있잖아요. 그 지하에다가 드론 공장을 차렸답니다. 근데 여태는 공격을 안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그거 그 있잖아요. 그 와일드베리즈 그런데 공격하는 바람에 아싸 그래 우리도 공격한다 이렇게 해서 되는 거래요 지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 군수물자 수송시설 이거 그 기관차 같죠? 우크라이나군은 포크롭스크 인근에서 러시아군의 활동이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도브로폴리에라는 곳은 이곳입니다. 포크롭스크 점령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점령하려고 하고 있는 곳. 포크롭스크, 도브로폴리에. 여기는 이제 러시아군이 계속 공격하고 있답니다. 돈바스의 검은 일요일 또 나왔어요. 여기 그 어제도 나왔잖아요. 이 정교회 공격한 거. 근데 오늘도 또 나왔습니다. 오늘은 고를로프카의 주현절 대성당에 비열한 드론 공격을 했답니다. 이거 종교전쟁이라니까요. 제가 종교전쟁 근거를 하나씩 다 모으고 있어요 지금.
스비아토고르스크 성모 순천 수도원 공격 사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수도원 공격한 거 우크라이나가 자국 내에 있는 정교회 공격하는 것입니다. 계속 외국 용병들이 러시아군의 드니프로 강다리를 파괴하지 않는 것에 충격을 표했습니다. 캐나다 용병 브랜든 미첼은 러시아군이 마련한 편의에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외국인 용병들을 위한 임시 기지가 키예프의 유명한 교회 수도원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교회니까 러시아가 파괴 못할 거 알고 이제 거기 하는 거겠죠. 이는 러시아가 무차별 폭격을 자행하는 우크라이나 민족자들과는 달리 기독교 성지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혼란은 용병들뿐만 아니라 지난 5년 동안 왜 이러한 기반 시설들이 제거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많은 러시아 시민들에게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지휘관 전사 소식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제66 독립기계여단 사령관 여단장이 죽었다는 건가? 우크라이나? 헐. 실리바킨이 전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고위급 전투원은 카르코프 방향 페스트라키코프스코의 인근에서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군 부대 공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심각한 미사일 부족 사태 직면 우크라이나 공군 대변인 유리 이그나트는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어트 시스템뿐만 아니라 지상 플랫폼과 항공기용 요격 미사일까지 부족하다고 인정했다. 이러한 부족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방공망은 수주 동안 탄도미사일을 요격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공군은 발사 및 격추된 탄도미사일 수에 대한 자료 발표를 다시 중단했다. 네, 러시아가 배낭에 넣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레이저 무기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걸로 이렇게 쫙 쏘면은 저기 뭔지 모르겠지만 뭘 쏘고 있습니다. 뭐 불이 막 붙는데 화약인가? 이런 건데 이런 걸로 저 머리 불신하는 거 보니까 여기에 달았나 보다. 예? 이 지상 드론에 달아갖고 여기서 이제 절로 쏘는 거죠. 저기에 뭐가 있냐면은 대전차 지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대전차 지뢰를 길에다 깔아놓잖아. 이거. 그러면 레이저로 이렇게 해서 태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 봐요. 이거는 또 그거 알라 요술봉 그거잖아. 러시아군이 배낭형 레이저 무기 시스템을 배치했습니다. 배낭에 수납되는 소형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새로운 레이저 무기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이 장치는 소음 없이 작동하며 정밀하게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수동 조작과 원격 제어 기능 모두 지원합니다. 또한 특정 지상 드론 모델에도 탑재되어 운영자가 안전한 거리에서 목표물을 공격하고 파괴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제품은 이미 대량 생산 중인 완제품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느낀 게 있는데요. 위성에서 그 레이저를 쏴서 산불을 낼 수 있다는 썰이 있었잖아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인공위성에 레이저 장치 이렇게 달고 산불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 정찰기가 칼리닝그라드 상공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계속하네. 칼리닝그라드 공격할 것처럼 막 이렇게 겁주려고 그러나? 서방 유럽에서 러시아의 비밀 사보테주 작전 주장. 얼마 전부터 계속 그 탄약 만드는 공장이 막 폭파되고 그랬잖아요. 그거 관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증거는 없답니다. 아직까지 러시아의 개입을 입증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밤사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항구와 우크라이나군의 물자를 수송하는 선박들을 대량으로 동시다발적인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 장관에 따르면 지난 6개월 동안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300개 이상의 주유소가 파괴되거나 손상되었습니다. 전국에 주유소가 2,000개 있다던가 그러던데 300개면 상당히 많이 파괴된 것 같습니다. 이건 우크라이나 드론 공장, 이거 쇼핑센터 지하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데 이런 걸 웬일로 우크라이나는 테라범보다 높은 창고에 주차된 베게모트 무인 항공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보통 이런 곳에 무인 항공기가 추락하면 우크라이나 방송 채널에서는 맹렬한 굉음이 울려 퍼집니다. 플라밍고 미사일, 우크라이나의 신개발, 최신 첨단, 게임 체인저, 대박, 끝내준다, 와. 어젯밤 대규모 플라밍고 미사일 공격이 감행되었습니다. 최소 10발이 발사되었는데 이는 이른바 독립기념일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해당 미사일 구매 지원 자금을 호소한 시점에 맞춰 계획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공격에도 불구하고 모든 미사일이 요격되었습니다. 국방부는 11발을 요격했다고 10발이 발사됐는데 어떻게 11발을 요격하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대요. 네, 우크라이나군이 또 러시아의 민간인 집을 공격해서 사상자가 생겼는데 12명이랍니다. 어린이 시설, 어린이집 이런 데다가 또 공격해갖고 애도 3명 죽었다고 합니다. 13세, 15세, 16세 청소년이랍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또 독립기념일 8월 24일 그거 해갖고
행진을 했는데 사람은 없고 드론만 행진을 했는 모양인데요. 어쨌든 이제 전쟁터에서 사람이 사라지는 거는 좋죠. 드론끼리 싸우고. 근데 드론 다 박살나면 이제 그 다음에 사람 나올래나? 뭐 그럴 수도 있고. 우크라이나는 독립 35년 동안 인구의 50% 이상을 잃었습니다. 오, 대박인데? 멋진데? 재밌겠는데? 패배인가 승리인가 보트레프 국회의원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고에 그리브냐가 바닥났다고 선언했다. 우리는 이미 군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돈이 없는데 만약 의회가 10월 말까지 27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나라는 파산할 것입니다. 젤레보브스의 40일 통치 결과 그는 러시아 경제를 해치려 했지만 결국 스스로를 완전히 파멸시켰다. 그래서 유럽연합위원회가 이제 방공 시스템을 포함한 무기 구매를 위해 62억 유로를 배정했고, 우크라이나와 노르웨이가 국방 협력을 체결해서 노르웨이는 그 고등어 팔아갖고 돈 많이 벌었나 보네. 요즘에 저 노르웨이 못 사 먹어요. 비싸져서. 원래 한국게 비싸고 노르웨이 그거 쌌었거든요. 그래서 나만 먹어야지 그러고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혼자 몰래 먹고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처럼 나만 먹어야지 하고 다 찾았나 봐요. 그래갖고 노르웨이 거가 더 비싸졌어. 국산이 이제 상대적으로 싸졌어. 그래서 둘 다 못 먹어. 왜냐하면 국산은 원래 비쌌는데 그 비싼 가격 그대로고 노르웨이 거가 국산 비싼 거보다 더 비싸진 것 같아. 그래갖고 둘 다 못 먹어. 노르웨이에 배치될 한국 자주포. 노르웨이가 그 고등어 팔아갖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나 봐요. 한국제 자주포도 산대요. 이코노미스트가 키예프의 부패가 예외가 아닌 기본 운영 방식이 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냥 다 썩었다는 거죠. 예, 그 물이 다 썩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계획 발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기존 재탕이랍니다. 젤렌스키의 새로운 평화계획, 전선 동결, 상호병력 철수,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통제구역 사이 완충지대 설치. 이게 뭐냐고요? 바로 민스크 협정입니다. 나도 지겨워 죽겠어요. 젤렌스키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데 세뇌당할 것 같아. 막 짜증이 나. 제가 왜 학교 공부를 못했냐면요. 이 반복을 싫어했거든요. 반복을 싫어했어요. 근데 학교 공부는 반복 암기잖아요. 근데 반복을 싫어했으니까 암기가 안 될 수밖에. 저는 책도요. 겨울 방학 끝날 때쯤 2월달쯤 되면은 그 학교 가서 새 학기 책을 받아오잖아요. 그 책을 받아오면 교과서를 한 번은 다 읽어요. 왜냐하면 전 책이란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한 번 읽으면 읽은 책은 두 번 읽기가 싫어. 왜? 반복이 싫으니까. 이미 읽은 책을 왜 또 읽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교과서를 한 번 읽고 안 읽거든요. 그런 다음에 학교를 가잖아요. 개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도서실에 가요. 도서실에 가갖고 아침에 등교를 하자마자 도서실에 가서 책을 한 권 빌려. 그걸 오전에 다 읽고 공부는 안 하고 수업 시간에 이제 책 읽는 거야. 저 책상 밑에서 이렇게 무릎 위에다 올려놓고 책을 읽어. 그런 다음에 그걸 점심시간에 갖다 줘. 그리고 갖다 주고 다시 새 책을 빌려 2권을 빌린 다음에 다시 읽기 시작해. 그런 다음에 하교할 때 다시 도서실에 들려서 그걸 반납하고 다시 책을 빌린 다음에 다시 집에 가서 읽어. 집에 가서 읽고 아침에 와서 다시 그거를 반납하고 이걸 무한반복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 왜? 한 번 읽은 책은 두 번 읽기 싫었어. 근데 젤렌스키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유튜브 동영상도 같은 얘기 반복하면 무조건 싫어요 누르고 나와요. 그리고 그 채널 차단해버려. 그래서 제 채널이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제가 싫어하는 걸 다 뺐기 때문에. 나토 병력이 다른 모습으로 주둔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 성명에 따르면 자발적 연합군은 적대행위가 중단된 후에도 우크라이나에 배치할 다국적군 준비를 계속. 이것도 전에 나왔던 얘기잖아. 러시아가 한번 안 한다고 했던 얘기잖아. 그럼 끝이지 왜 그걸 계속하냐고. 드미트로 쿨레바는 91년 국경이 신성 불가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록 그 경계선 안에서 평화가 달성될 수는 있겠지만 전쟁 종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예? 야 인정 못함. 그거 러시아 땅 인정 못함. 하지만 잠깐 쉬자. 그거는 그냥 러시아가 싫다고 이미 얘기했어. 푸틴에게 분명히 전달해야 할 메시지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영토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협상은 접촉선에서 계속 무한 반복이잖아. 같은 소리 무한 반복해서 싫어하는 거야. 당신 말이 옳고 그른 거는 나는 판단 영역이 아니야. 왜냐면 한국도 북한이랑 그런 식으로 휴전을 하고 있거든. 근데 그거는 아까 했잖아.
그러면 새로운 얘기가 아니잖아. 그걸 왜 계속하냐는 거지 나는. MI6와 CIA는 우크라이나인들을 이용해 반카스트로 쿠바인들처럼 영구적인 심층국가 테러 군대를 만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전 변호사 로버트 반스. 그래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도 계속 그 ISIS나 그런 것처럼 된다는 거죠. 예. EU 제재 논쟁에서 독일 유럽의 의원 마리아네스 슈트라우 지모만은 러시아에 대한 강력하고 새로운 제재를 아직도 제재할 게 남았냐? 왜 여태까지 제재를 남겨두고 안 했냐? 너네 근무 태만 아니냐? 드론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와일드베리 판매 업체들을 지원하기에 디지털 플랫폼 협회가 재무부의 대책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카디로프, 체첸의 남자인 카디로프는 푸틴에게 내가 와일드베리스 방어하는 거 할 테니까 나 좀 이권 좀 띄워줘. 거기 이익 남는 거에서 나 조금만 좀 줘. 이렇게 했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에 선거를 치를 수 없지만 전쟁 중에 이런 축제는 가능한 모양이죠. 프랑스 애국당 대표 젤렌스키 전쟁을 선거 회피 수단으로 삼아 이 사람은 계속 선거하자고 페도로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BBC하고도 인터뷰를 해갖고 선거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신나치 아조프 대대 창립자에게 또 뭐 키예프 최고 훈장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쿠데타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얘네들 좀 다독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경 써서 뭐 그 나치 출신 호국 영령 해외에서 시체 파다가 국립묘지 묻어주고 하는 이유가 그거 같아요. 쿠데타 날까봐. 폴란드 외무부는 우크라이나가 나치 악당 반데라와 슈케비치를 계속 칭찬할 경우 유럽 통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거랑은 상관이 없어. 젤렌스키는 지금 내 목숨이 왔다 갔다는 어떤 놈이 쿠데타 할지 모르니까 나치 친위 이 세력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어쩔 수가 없어. 젤렌스키가 살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망하든지 말든지 그건 관계가 없다고. 네타냐후랑 똑같지 않습니까? 입장이. 속보 예멘의 안사랄라가 홍해에서 또 사우디 관련 유조선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인도는 6월과 7월에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샀다고 합니다. 중동에 그 막혀갖고 미국의 원유 비축량이 5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이제 세계 지도자들이 미국과 이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결정은 쉬워 보인다.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는 이란이 두 가지 선택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완전한 국제적 고립이거나 정상적인 생활로 이란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오는 거 어떻게 막으실 거예요? 중국은 이렇게도 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막으실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이건 이란 외무장관인데요. 미국의 이란에 대한 경제적 위협은 옛날 영화 재방송 같다. 아르그치 외무장관 우리는 그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있으며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해야 할지 잘 알고 있다. 얘는 그들이 정말 절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 이란이 내 아들 중 한 명을 암살하려 했다. 야 너는 그보다 더한 아버지도 암살했잖아. 지금 이란 그 최고 종교 지도자 아버지도 암살했잖아. 그럼 너는 뭐 무사할 줄 알았니? 전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대사 체스 프리먼은 이스라엘은 장기적인 생존 전략이 없다. 이스라엘은 항상 다른 모든 나라에 총을 겨누는 것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어떤 기준으로도 생존 전략이 아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국가의 존속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을 품고 있다. 그게 아니고 네탄야후는 자기 나라를 파괴해야 살 수 있어. 자기 나라가 살아야 있는 이상 걔는 감옥에 가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는 자기 나라 망하게 하려고 일부러 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게 합리적인 추측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미국은 시리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던 것과 그에 따른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한국 우크라이나의 팩3 패트리어트 미사일 공급 거부. 한국은 북한의 잠재적 도발에 대비한 미사일 비축량 유지를 이유로 그러면 북한의 잠재적 도발에 대한 미사일 비축량 유지 필요가 없으면 주겠다는 거야 원칙적으로? 그러면은 러시아가 싫어할 텐데 야 러시아하고 관계는 그냥 내 동댕이 치고 북한이 이제 없으면 안 하겠다는 거야? 너무 구차해 보이는데 이 이유가? 일본 내각 사무총장이 가하라 미노루는 일본이 현재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할 계획이 없다. 일본은 그냥 세게 나가는데 우리는 없어. 안 줘. 이유도 필요 없어. 그냥 안 주겠어. 근데 한국은 북한 때문에 있잖아. 뭐 이런 구차한 내용. 야 이거 뭘까요? 왜 이렇게 약해 보이는 거지? 우크라이나는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한국의
투 방공 시스템도 요청했지만 아랍에미리트 및 사우디아라비아와 수출 계약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역시 그러면 아랍에미리트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수출 계약 없으면 줄 수도 있다는 뜻이야? 왜 이렇게 구차해 보이지? 아 근데 일본은 우크라이나는 일본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일본은 현재 우크라이나 무기를 이전할 계획이 없다. 미노루 카하라 일본 강방장관이 그냥 말했어. 나는 줄 마음이 없어. 딴 사람한테 의존하지 말고 니네 알아서 해. 왜 일본이 한국보다 세 보이지? 나는 한국이 일본보다 센 나라인 줄 알았는데. 나 갑자기 세뇌가 깨지는 것 같아. 최소한 일본보다 센 나라여야 되는 거 아니야? 나의 조국 대한민국 위대한 케이팝과 그 한류의 그 해외에서 외국인들도 한국이 막 천국 같은 나라라고 막 유튜브에 겁나 나오는데 왠지 나는 일본보다 약한 나라처럼 왜 그러는 왜 이렇게 구차한 변명을 하는 거야? 그냥 못 줘. 그럼 되는 걸 나 북한 때문에 못 주고 딴 사람이 먼저 계약이 돼 있어서 너무 구차해 보인다. 네, 이 제프리 삭스 미국 그 경제 관련 교수님인데요. 이분은 통화 문제에 관한 전문가라고 합니다.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국은 GDP 대비 주가가 240%로 버블이랍니다. 언젠간 터질 게 분명하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이분이 근데 이거 통화 관련 이게 자기 전문이래요. 교수니까 박사도 땄겠죠? 박사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한국의 GDP 대비 주가 총액은 얼마냐 알아봤습니다. 218%. 괜찮네. 미국은 240%라서 위험하지만 한국은 218%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괜찮네. 라고 생각하고 검색을 한번 더 해봤습니다. GDP 대비 주가 총액은 몇 퍼센트가 적당한가? 버핏 지수라고 그러는데 적정 수준은 80에서 100%? 가만히 있어봐. 한국은 218%인데 엄청난 2배 이상 넘어가는데 정확히 왜 이게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버핏 지수 적정은 80에서 100이래. 그러니까 한국도 미국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버블인 거야. 네. 그래서 또 구글에다 물어봤습니다. 한국의 주가 버블이 꺼지면 어떤 사태가 예상되는가? 지수 급락, 쏠림 완화, 개인 투자자 손실, 유동성 축소, 내수 침체, 자산 효과 소멸, 기업 자금 조달 악화. 이거 자산 효과 소멸, 내 재산이 늘어났으니까 가서 밥 좀 먹고 우리 한턱 쏜다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지. 자산 효과 소멸하면 어떻게 내수 침체 왜 그 가게집들 내가 돈 좀 벌었어. 내 주가가 겁나 올랐거든. 근데 현찰이 진 건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부자가 됐으니까 좀 쓰고 이런 게 없어진다는 거죠. 기업 자금 조달 악화. 당연히 주가가 하니까 기업 자금 거시게 하고 유동성 축소는 이제 현찰이 안 돌아다닌다는 거. 사람들이 미래가 불안해. 현찰 쓰지 말고 꽁꽁 모아놔야겠다. 유동성 축소. 개인 투자자 손실. 버블이 꺼지니까 개인 투자자 자기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확 손실이고 지수 급락과 쏠림 완화 이런 특정 주식만 올랐구나. 그렇군요.